네, 여러분 혹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햄버거병 또는 영어 약자로 HUS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이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6살 여자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서 신장 기능의 90%를 잃었다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 지사 측을 고소하면서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법률 대리인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신 최은주 씨 그리고 황다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좀 자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바쁘시고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이신 최은주 씨에게 여쭐게요. 아이가 지금 올해 나이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한국 나이 6살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네.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네, 복막투석 예. 시작하면서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에 걸렸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아이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HUS도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거 몇 케이스 안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왔어요. 모든 장기가 다 급속하게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아이의 사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심각한 상태였다는 게 절로 느껴질 정도로 호스도 많이 꽂혀 있고 말이죠. 네. 예, 저 때가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언제였고요? 삼성병원으로 전원을 9월 30일 날 갔어요. 지난해 9월 30일. 네, 25일 날 오후 늦게 버거를 먹었고요. 예. 그리고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 검사를 하고 경련이 너무 심하게 와서 병실로 옮기지 못하고 바로 소아중환자실로 올라간 상태예요. 예.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는 심정지도 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신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간, 폐부터 시작해서 심장도 현재 20%도 안 뛰고 있는데 에크모라는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야 생명 유지를 하니까 하고 설명을 듣고 들어가시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코드 블루라는 방송이 돌고 다시 나오시더니 동의서 빨리 작성하시라고 심폐소생술 해서 지금 일단은 해놨는데 살아있는데 에크모를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크모라고 하는 지난해 다른 질환 때는 상당히 많이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 위험한 상황은 잘 넘기고 지금은 유치원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에 그러면 이게 좀 신장이 안 좋아지는 근데 신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 어떤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신장투석이나 이런 조치들을? 네, 혈액투석을 하다가 심장하고 너무 가까운 혈관이라 위험해서 2달 반 정도 하다가 이제 복막에다가 관을 꽂아서 매일 9시간 반에서 10시간 자면서 투석을 하는 거예요, 복막으로. 매일 9시간에서 10시간을 네. 투석을 어린아이가 견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오늘 나오셨으니까 좀 가슴 아프시고 혹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 저도 이번 기사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처음 들었던 질환인데 그럼 햄버거를 먹어서 거기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 때문에 이런 질환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됐고 어떻게 확신하게 됐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극심한 장염이라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들었고요. 그리고 아기가 자꾸 부어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만에 2kg가 늘어난 거를 체중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는 아픈데 체중은 2kg이 늘었다. 네. 그리고 피검사, 소변검사 모든 검사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급신부종이 왔는데 이거는 무슨 균 때문이고 용혈성이란 건 피가 깨지고 그래서 의료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29일 저녁이에요. 29일 저녁에 네. 지난해 9월 29일 네네.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던 시점은 25일 날 9월 25일. 네, 25일 그러니까 날 나흘 3시. 정도 지나고 나서 네네. 이른바 이제 확진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예, 나흘 정도. 그 나흘 사이에는 그냥 장염인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고. 네. 예. 그런데 그 당시 처음 햄버거 먹을 때 아이만 사주신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가서 같이 드신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런치 시간을 피해서 갔고요. 매장에서 이제 장난감 뜯어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저녁 시간이 이제 가까워오니까 간식 겸 먹으러 간 거라 불고기 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오렌지 주스 그 세트 구성을 해서 2개만 아이들 싸우지 않게 예. 각각 준 거고. 그 함께 햄버거 먹은 다른 아이는 몇 살입니까? 다른 자녀는? 2살 터울 동생인데 동생.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플라스틱 나이프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2 조각 정도 먹었어요. 아, 나이가 또 워낙 어리니까 많이 먹지 못하고 네. 조금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빠가 다 먹고. 예. 그런데 다른 가족분들은 이제 아빠는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다른 가족들은 별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그 지난해 한국 나이로 만 4살이었던 따님, 그 딸 아이만 이렇게 심하게 아팠고 결과적으로 용혈소 요독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러지 하는 또 궁금증도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병원에 가서 특히 또 응급실 가서 대학병원에 다 말씀드렸는데 동생도 설사를 2번 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그날 저녁에 했고요. 예. 그리고 맥도날드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도 똑같이 말을 했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어떤 질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처음으로 네. 저도 다시 한번 듣고 확인을 하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다. 처음에는 어떤 장이나 이런 데가 아픈 데도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신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나마 의료진은 신장 하나, 장기 하나 그래도 힘들게 뭐 하고 나머지가 다 돌아온 게 기적입니다라고 하세요. 아, 병원에서는 네. 기적이다. 네. 심정지 상태까지 갔었던 정말 유독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네. 간에 일부 기능을 상실을 하고 나머지 장기 기능이 복원된 것은 정말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라고 예,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병이고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의 양철우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대략적인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이게 의사들도 그렇게 많이 보는 질환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 그 말 그 자체대로 용혈 적혈구가 깨지는 거고요. 요독 콩팥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노폐물이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 저희가 요독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적혈구가 많이 깨지고 급성 신부전을 동반하는 그러한 질환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대장균 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이고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서 독이 쌓여서 발생한다. 네. 그런데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장균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만들 때 그 고기에서 그것이 이제 오염이 돼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단체적으로 많이 일으키게 돼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워낙 그 햄버거가 많이 팔리니까 제일 처음은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햄버거를 먹은 이후에 이러한 출혈성 장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냥 햄버거병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가족들이 같이 다 먹었는데 유독 그 만 4살 지난해 9월에 만 4살 딸 아이만 이렇게 아프게 됐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보고된 걸 보면 일반 성인들은 사실은 드물고요. 대개 10세 미만의 소아,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노령층에 이런 두 그 환자군 나이군에서만 이 햄버거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2살 밑에 동생도 같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튼 개인적인 면역 차이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먹은 양,
그리고 그 고기 안에 오염된 정도가 같은 햄버거라도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유독 이 4살짜리 아기만 더 심하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 완치가 가능합니까? 대개는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한번 심하게 앓게 되면 사망률이 한 1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장 후유증을 남기는데 후유증의 가장 중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말기 신부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쭉 보고를 찾아보니까 한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빠져서 콩팥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말기 신부전으로 이행이 되는 이런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콩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갔습니다. 맥도날드 측에서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안 이제 피해 아동의 가족은 그쪽을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네. 법정에서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태가 소송에 이르게 된 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먹었던 햄버거에서 원인이 되는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야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텐데 아마 그런 그 햄버거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법적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사회적인 우리가 이러한 햄버거를 먹어서 신장이 나빠졌다. 특히 평소에 건강한 아이가 어떤 사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설득력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어떤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이 소송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철호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 교수님과 말씀 나눈 사이에 그 후반부 부분에 영상이 나갔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의 모습과 함께 우리 황다현 변호사가 같이 네. 지금 어제 저 장면입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모습이? 네, 어제 오전입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고소장 제출하러 가신 겁니까? 네, 어제 검찰청에 어제 오전 11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예, 그리고 그 증거 보전 신청도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그 고소를 하게 된 혐의는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를 하신 겁니까? 일단 이제 고소장에 적시된 이제 법률적인 조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확정 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금 100% 어떤 죄다라고 100% 말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맞는 법조항을 적시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식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제 식품을 파는 업자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식품을 돈을 주고 구매해서 먹은 소비자가 이렇게 건강을 상실한 비극적인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 조항에 맞는 법조문을 적시해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네네. 결국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식품에서 건강을 해칠 만한 균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조리해서 나가야 되는 음식은 제대로 조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식품위생법에도 당연히 적시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균이 있었다로 100% 균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 조리가 되었다면은 그 대장균이라는 거는 조리를 하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100도 정도로만 가열을 해도 죽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스테이크 같은 거 레어로 먹고 하는데 그렇죠. 왜 네. 그런 경우는 왜 안 걸리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장균, 그 O157 대장균이 그 소나 돼지 이런 건강한 가축의 내장에 살고 있는 균입니다. 내장. 네. 예. 그런데 이 균이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내장 속에 있던 게 여기저기 묻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묻으면서 고기 덩어리 표면에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 표면에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 묻어있는 게 여기저기로 떠다닐 수가 있는데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큰 덩어리를 겉을 익혀서 먹기 때문에 완전 날거로 먹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멸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먹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패티 같은 경우는 다 갈아가지고 으깨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를 갈아서 으깨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뭉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대장균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장균이 그 속에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장균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부 온도까지 그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려줘야 그 안에 있는 대장균까지 모두 사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을 모두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그 패티를 제대로 먹으려면은 그 내부 온도까지 올려서 다 익혀야지 골고루 익혀야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겉에만 살짝 익었고 속에가 덜 익었다거나 일부가 저렇게 덜 익었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균이 있었다면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균이 내부 장기를 공격을 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혈성 요독증 이런 합병증까지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이 변호사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상의하셔서 내놓은 일종의 증거 자료로 또 언론을 향해서 설명하신 자료 같은데 네네. 갭이 낮은 경우, 갭이 높은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은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갭이 낮고 높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격이라고 좀 돼 있네. 저 얘기입니까? 간격. 네, 갭이? 이제 맥도날드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 기계가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릴을 통해서 그 패티를 구워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릴이 위아래 간격 높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이 좁으면은 너무 눌려서 타게 되는 거고 갭이 넓으면은 덜 익혀가지고 저렇게 빨갛게 덜 익은 상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갭뿐만 아니라 그 위치 자체도 뭐 좌우로 맞춰야 되는데 부정확한 위치에다가 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 바깥쪽은 빨갛게 덜 익은 상태로 내보내요.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저렇게 3개, 2개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정해진 위치에 딱 패티를 올려놓고 고기를 맞춰놓고 종업원이 저렇게 내려와서 고기를 굽게 되는 모양이군요. 네네. 근데 그게 삐져나오거나 이제 조금 이제 가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님 빨갛게, 말씀하신 네네. 정해진 위치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게 제대로 가열이 안 돼서 대장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그 전 맥도날드 직원들 통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이제 패티랑 그 갭이랑 패티 위치 자체를 맞추더라도 이렇게 회전율이 빨라서 패티를 많이 굽게 되면은 그릴 온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릴 온도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맞추고 정확한 시간을 해도 덜 익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 한번 봤더니 변호사님께서 그 증거 자료로 뭐 종업원들 교육시키는 네. 그런 어떤 글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글귀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게 방금 자료로 나온 그 내부 교육 자료가 내부 교육 자료요? 방금 그 사진과 함께 이제 나온 그 자료. 예. 그러니까 글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던 거죠? 저런 부분들, 저게 바로 그 교육 자료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치를 맞춰서 익혀라. 네네네. 예. 근데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직원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제대로 익지 않고 그래서 대장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먹게 되고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맥도날드 측이 보도를 계속 이제 답변을 할 때 그 기계로 익히기 때문에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이제 미리 공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이제 맛이 이상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맛이 이상하면 뱉어 보는데 저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그거를 항의했다. 이런 사진도 실제로 나와 있고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다가 덜 익어도 알지 못하겠죠. 그런 거를.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햄버거병이
뭐지? 그래서 인터넷 검색어로 어제 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이번에 알게 됐는데 뭐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네, 그 햄버거 병이라고 이제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식생활 자체가 우리나라랑 달리 햄버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실제로 발병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초 발생한 것 자체가 1982년에 미국 오리건주와 미시건주에 있는 이 사건 매장에서 47명에게 출혈성 대장염이 발생한 게 최초로 보고된 내용이고요. 그때는 이제 어떤 균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지 전혀 그 보고가 전에 돼 있지 않았던 생소했던 병이기 때문에 83년도에 되어서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83년도에 그 원인균으로 O157 대장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덜 익혀진 햄버거 패티가 원인이었다라는 것도 그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 이후로도 1997년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주에서 4명의 아이가 죽은 사례가 있었고요. 1999년에도 나왔고 2000년에는 위스콘신에서 나왔고 그때는 이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유타주에서도 발생했고요. 이제 이렇게 빈번하다고 보면은 이제 빈번하게끔 햄버거를 많이 섭취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질환입니다. 예.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피해 아동의 어머님과 변호사님은 문제의식을 갖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고, 물론 당시 먹었던 그 고기 패티는 뭐 남아있는 상태는 아닐 거고요. 네, 이미 없어요. 아픈 다음에 이제 또 뒤늦게 아시게 되고,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심도 좀 뒤늦게 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 맥도날드 본사 측에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아, 언제 하셨습니까? 아이가 소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예.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거의 1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 새벽. 12시쯤에? 네.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국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이 상태, 먹었던 것 말씀을 드리니 상담하시는 분이 HUS라는 단어만 듣고도 오마이갓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 지점이냐, 어느 주냐.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한국이다. 한국에서 발병을 했다 했더니 홀드를 잠깐 시키시고 다시 돌아온 답변은 정말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꼭 한국 맥도날드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제대로 된 안내를 꼭 받으라고 한 3번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그 전화 통화 내용 녹음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그것도 정신이 안 없었어요. 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맥도날드 뭐 지사라고 해야 될까요? 또 접촉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접촉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법적인 절차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네. 저 대응에 상당히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고니까 실수니까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와서 보세요. 의료진께 여쭤보세요. 하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계속 추가적으로 이 서류 저 서류 제가 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냈어요. 팩스로.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불가능한 제가 제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많은 서류를 자꾸 보내라고 하고 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존재할 수 없는 서류죠. 진단서가. 그런 진단서를 보내라고. 그래야지만 그게 인과관계 증명이 되고 그래야지만 자기들 보험 접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사실 오늘 한국 맥도날드 측과 좀 접촉을 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나 전화 통화할 수가 없었고요. 맥도날드 측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이메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고기 패티의 경우 한 번에 8장에서 9장 정도가 구워집니다. 해당 가족이 주문한 2개 제품을 비롯해 당일 300개가 넘는 같은 제품이 판매가 됐고 다른 질병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한국 지사 측의 이런 입장이 우리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한 우리 어머니 또 변호사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절차 이제 법원으로
법원으로 가게 될까요? 이제 먼저 검찰로 접수했으니까 검찰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네, 검찰 수사도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이제 민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맥도날드 측의 저런 입장, 조금 전에 전화로 받으신 그 입장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식 입장도 지금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사가 어제 나온 다음에 네. 우리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화할 때 저희 큰아이는 이렇게 심각하고 둘째 아이도 설사를 했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 집 아이들만 그렇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나머지 300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든 300개를 다 일일이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까? 했더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예. 맥도날드 측이 어제 우리 양 변호사님과 어머니께서 그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에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뭐 상당히 염려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조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뭐 검찰에다 고소장 제출하고 법원에도 민사 소장은 별도로 제출하실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과 법원 양측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지금 이제 변호사가 뭐 이길 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당연히 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누구나 다 봐도 이게 빤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 이제 뭔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통해서 패소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권리 구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더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고 미국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똑같은 일로 죽어도 사람 목숨값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후진적으로 지금 법적인 절차도 그렇고 소비자 보호 규정도 그렇고 이렇게 후진적인 상태로 계속 남겨두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이제 전 국민이 정말 이거는 대대손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말 후진적이다라고밖에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예. 네. 어머니께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 유치원은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9시간, 10시간 투석을 해야 되고 상당히 앞으로 평생을 상당히 힘들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깝고 그런데 네. 뭐 아이 어떨 때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시고 또 이번 소송 또 결심하시고 나서 앞으로 소송 진행되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가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상처에. 그래서 이제 전 솔직히 이 올 여름이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복대까지 하고 라인을 넣고 그렇게 매일 딱 유치원만 갈 수 있는데 물놀이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그 맥도날드 쪽에는 제가 바라는 게 그냥 보험 접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피해 아동 햄버거병이라고 불리우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의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또 법원에도 곧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 동시에 과연 용혈성 요독 증후군, 햄버거 고기 패티 잘못 구워진 고기 패티 때문에 이 질환에 걸렸는지를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하신 말씀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어머니 좀 힘내시고요. 네. 또 아이도 건강하게 올여름 잘 나기를 경기뉴스 브리핑에서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